상대방이 요구해도 충고하지 마라. 솔직한 충고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충고를 하는 사람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충고를 할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하면서 말을 시작하면 경계심을 갖는다. 주제넘은 충고는 짜증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한테 좋은 것이 남에게도 좋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덴마크 속담에 만약 모든 사람의 충고대로 집을 짓는다면 비뚤어진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 포인트는 참견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다. 충고는 상대방이 요구해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충고를 했다면 칭찬을 잊지 말자. 말다툼을 끝내는 방법. 말다툼은 사소한 이유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치고받는 싸움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센 표현을 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아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대개는 목소리가 크고 입이 걸걸한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말다툼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술집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시비가 붙고 주차,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말싸움을 하고 헤어지자고 하자 남자친구가 격분하고 심지어 길을 걷다가 몸길이 부딪혔다고 말싸움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상대방이 은근히 화를 돋우는 목적은 흥분하게 만들어서 감정적으로 다툼을 끌고 가려는 것이다. 시비가 붙었을 때는 절대로 흥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사람과 말다툼을 시작하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말다툼이 일어났다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된다. 말다툼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느낀 감정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서로 기분이 왜 나빴는지 차근차근 얘기하면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다툼을 끝낼 수 있다. 화가 날 때 이 질문을 먼저 하라.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뻔뻔하게 인격 모독을 하고 트집을 잡고 악담을 하면 금방 화를 내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일부러 화를 돋우는 이유는 평정심을 잃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먼저 화를 내는 쪽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누구나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욱하고 화를 잘 내면 관계가 깨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가령 장사를 할 때 손님이 시비를 걸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아도 참아내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 9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해서 화를 내면 공든 답이 무너질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신경정신과 의사우종민은 처서 마음력에서 3가지 질문만 해도 화가 가라앉는다고 했다. 첫째, 이 상황이 내 건강과 바꿀 만큼 중요한가? 둘째, 이 분노가 정당하고 의로운가? 셋째, 화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화를 참기 힘들 때는 이 3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자.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자. 이해하고 넘어가면 건강에 좋다. 자동차의 속도 게이지와 연료 게이지가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감정 게이지가 있다. 이것이 높은 상태인지 낮은 상태인지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이 상하고 불쾌할 때는 의식적으로 감정 게이지를 낮추려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래야 까다롭고 무례하고 화를 유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심리적 거리를
넓게 유지하라. 꾸짖는 것과 화내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부모는 아이에게 녹아 말을 안 들어서 정말 화가 나. 나는 말을 하는데 이때 화를 내는 것은 부모의 감정이다. 반면에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하여 부모가 꾸짖는 것은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꾸짖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화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상대방과 나의 심리적 거리를 가능하면 넓게 유지하고 화를 내는 것이 서로에게 정당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친구가 옆에서 방해를 하면 화를 내지 말고 계속 그러면 화가 날 것 같아 라고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친구에게 판단을 맡기면 내 감정을 생각해서 더 이상 방해를 하지 않는다.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화를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화산에 마그마처럼 끓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폭발한다. 따라서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해서 화가 분출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역효과가 나기 쉬운 몇 가지 말. 단정적인 말투. 단호한 표현을 할 때 주의해서 써야 하는 몇 가지 말들이 있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말투를 조심하여 상대방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령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확실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을 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단정적인 말을 들으면 귀에 거슬리고 거부감이 생겨서 반론을 하고 싶어질 것이다.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는 자신감과 겸손함을 적절히 섞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의견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절대로 맹세코, 결단코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먹은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변적인 요인은 늘 있기 때문이다. 친구 간에도 맹세코 비밀을 지킬게 라고 말해서 비밀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 말이 새어나가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맹세코라는 말은 마치 다짐한 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